여러분들 꼬마 시절에 풋풋한 첫사랑 비슷한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건 아니더라도 나름 애틋한 사연들.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죠. 항상 같이 놀던 친구놈이 있었는데 자기 짝인 여자애한테 책상에 금 그어놓고 금 넘어올 때마다 때리고 지우개 가져가고 필통 가져가고 길래와 벗기고 고무줄 끊고 맨날 쥐잡듯이 울리더니 어느 날 그 여자애가 안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전학을 간 거죠. 친구놈이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가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걸. 이러면서요. 근데 참 인연이 무서운 게요. 대학교 들어가더니 둘이 같은 과로 만나대요. 여자애는 당연히 잊고 싶은 기억만 있으니까 질색을 하고 피해 다닌 것 같은데 어찌어찌 잘못했다고 빌어서 넘어갔는지 좀 지나서 보니까 둘이 사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결혼했어요. 개인적으로는 4학년 때 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옆 사람 같이 보라고 해서 알게 된 여자애. 단발머리에 눈이 크고 이뻤어요. 학원에서 항상 버스 같이 타고 집에 가고 학원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색종이 접어서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 학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이름 큰 소리로 부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휙 지나갔는데 그 실망한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다시 돌아서 뛰어갔는데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날 이후로 컴퓨터 학원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후회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네요. 너 지금 모습만 보고 에이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요. 저 땐 순수한 소년이었습니다. 2차 성징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옆길로 많이 샜는데 오늘은 풋풋한 사연입니다. 한국에 와서 만난 첫사랑과 함께 있고 싶어서 대형 사고를 쳤던 유럽 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소녀가 부모님의 사정 때문에 강제로 헤어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어요. 처음 왔을 때 7살이던 딸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많은 것이 낯선 한국 생활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살 위 남자애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처럼 변해 매일매일 웃는 얼굴이 끊이지 않았어요. 곱상한 외모의 남자애는 밝은 성격의 딸을 항상 데리고 놀면서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어요. 고집이 센 딸은 내가 말하면 입을 쑥 내밀고 툴툴 거릴 때가 많지만 그 남자의 말이라면 배시시 웃는 얼굴로 뭐든지 따랐고요. 덕분에 한국말도 금세 배우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었죠. 언제나 둘이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꼬마 왕자와 사랑에 빠진 꼬마 공주 같아 너무 귀여웠거든요. 딸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왕자님, 마이 프린스라는 호칭을 썼고요. 하지만 딸에게 어른 되면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물으면 무척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고 잘 모르겠다고 했죠. 왜냐면 딸에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또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한국 사업 파트너였죠. 그는 우리 가족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딸이 힘들어할 때 병원을 소개해주고 한국 물정에 서투른 날 대신에 딸과 함께 병원에 가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딸은 그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죠. 어떤 날은 목마를 태운 채로 계속 다니는 바람에 내가 놀라 그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요. 어쩌다 그가 우리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날이면 딸은 무도회에 갈 준비하는 것처럼 제일 아끼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 예쁘게 해달라고 졸라댔죠. 촐랑거리다가도 그가 예쁜 아가씨는 조신하게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면 얌전을 빼고 동화에 나오는 공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과 나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딸의 생일날 초대를 받은 그가 발등 위에 딸을 올려놓고 함께 춤을 춘 뒤로는 만나면 항상 춤추자고 졸라대기도 했고요. 그래서 딸은 마치 양손에 꽃을 든 것처럼 항상 행복한 고민을 했었나 봐요. 어느 날은 어린애답지 않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둘 중에 누구랑 결혼할지 고민돼서 그렇다지 뭐예요? 난 웃음이 터지는 걸 참고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답해줬죠. 리틀 프린스는 항상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좋지만 너무 어리다나요? 빅 프린스처럼 함께 춤출 수도 없고 목말도 못 태워준다고요? 빅 프린스는 정말 멋지지만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싫대요. 자기도 얼른 커서 다른 여자 못 보게 하고 싶은데 속상하다고요? 난 웃으면서 둘 다 결혼하면 되잖아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정색을 하더니 그럼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하고 말해서 오히려 내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 문제로 유럽에 돌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한국에 남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했죠. 그래서 조만간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충격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나 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는 한국에 남을 거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며 방에 들어박혔답니다. 계속 밥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으려고 해서 남편과 내가 여러 차례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더니 한국에 오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한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갈수록 심해졌죠. 결국 한 달 뒤로 계획한 귀국을 미루고 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방에서 못 보던 돈을 꼭꼭 숨겨놓은 걸 발견했어요. 아이치고는 꽤 많은 액수라 당황스러웠는데 마침 꼬마 왕자와 딸이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돈을 찾아낸 걸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서 둘이 뭔가 꾸몄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남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정을 캐고 결국 모두 털어놓았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딸이 아픈 척 연기한 거고 전부 둘이 짜고 상의한 거지 뭐예요.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동안에 둘이 돈 모은 걸로 결혼하고 함께 살기고 했다면서요. 양쪽 부모들 모두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거짓말했다고 호되게 야단은 쳤지만 꾀병을 부린 이유도 한국에 남고 싶어서였다니 마음이 많이 아팠죠. 부모의 사정 때문에 억지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바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간절함이 느껴져 한편으론 너무 미안했고요. 이런 속사정을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 꼬마 공주님 만나러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그가 선물 들고 만나러 와서 함께 춤도 추고 때로는 차에 태우고 놀러가 준 덕분에 침울해 하던 딸도 돌아가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페이크였어요. 어느 날 잠깐 나간다고 하던 딸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꼬마 왕자님 집에 연락해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 아파트 주변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이 혼자 사무실로 놀러 왔는데 자기는 잠깐 일이 있어 사무실 안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의 사무실로 갔는데 딸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져 그에게 전화를 했죠. 그도 달려왔고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자기 일 하느라 행방을 몰랐죠. 남편도 놀라 달려왔고 우린 모두 밖으로 나가 경비에게 물어보고 빌딩 주변 주차장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눈물을 쏟으며 정신없이 다녔지만 갈색머리 외국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는 실종 신고부터 하고 나눠서 찾아보자면서 먼저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잠시 후 그의 전화가 울렸답니다. 찾았어요. 우리 부부는 황급히 올라갔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가 잠깐 나간 새에 사장실에 있는 벽장 속에 몰래 숨어 있었다지 뭐예요? 혹시나 해서 열어본 벽장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비밀로 해달라면서 가기 싫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안 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요. 남편과 나는 딸을 꼭 안고 달래며 소동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그의 사무실을 나오는 중 딸이 부르짖는 소리에 세 사람 모두 뒤집어졌답니다. 말하지 말랬잖아. 평생 미워할 거야. 그 뒤론 별다른 소동 없이 우린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딸은 결혼 상대라고 믿고 있던 작은 왕자도 큰 왕자도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후회하게 해줄 거야. 하며 두 손을 꼭 쥐곤 했죠. 비록 두 번이나 큰 소동을 겪으며 마음고생을 했지만 덕분에 한국을 생각하면 웃음부터 나오는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된 딸은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배신자들. 하고 웃음을 터뜨리곤 하니까요. 네, 아마도 제가 여자한테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받고 또 미움을 받았던 사건이 아니었나 하고요. 아이고, 애가 없어져가지고 한참 찾다가 아무래도 촉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면 가까운 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벽장을 열어봤는데 그 상황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쉬 이러고 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자기 안 가고 나랑 살 거라고. 그렇게 저는 10살짜리 순수한 소녀의 간절한 소망을 깨버린 배신자가 되었죠. 나중에 그 부부한테 농담으로 애가 삼각관계를 만들고 나를 세컨드로 생각한 게 기분 나빴다. 그래서 배신한 거다. 나한테 먼저 왔으면 숨겨줬을 건데 뭐 이러면서요. 이제는 머리 컸다고 엄마 아빠랑 같이 한국 놀러 와라 이러면 자기 남자친구랑 있을 거라서 갈 시간 없어요 이래요. 지가 배신자면서 네, 이렇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해프닝, 꼬마 시절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추억이 있다는 건
그 순간을 충실히 보냈던 보상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이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